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하이닥 기사인데요. 당뇨 치매 부르는 노년 비만, 의대 교수 제안 비만 관리 원칙 5가지입니다. 이게 대한비만학회 통계를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65세 이상 2분 중 1분, 그러니까 52.8%가 비만이고요. 특히 70세 이상 여성분들은 복부 비만율이 무려 57.2%나 된다고 합니다.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년기 비만이 왜 이렇게 위험한 건지,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 김선영 교수님이 제안하는 건강관리 원칙, 이걸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노년기 비만은 젊을 때랑은 접근 방식이 좀 달라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체중이 많이 나간다 이게 아니고요. 근육은 빠지는데 체지방만 늘어나는 거. 이걸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특히 위험 신호예요. 근감소성 비만이요? 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뭐 날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근육은 없고 지방만 많은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근육은 줄고 지방만 많다. 그럼 겉으로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를 수 있겠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먼저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요. 이걸 노쇠라고 하는데 작은 충격이나 병에도 건강이 확 나빠질 수 있는 상태로 가기 쉬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복부 내장 지방이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높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요? 네, 우리 몸이 혈당 조절하는 호르몬, 인슐린에 잘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위험이 커지고요.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죠. 아,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 위험이 커지는 거군요.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 더 있죠. 이 내장 지방이 IL6나 TNF-알파 같은 염증 물질들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염증 물질이요? 네, 이런 물질들이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몸 전체의 염증 상태를 높여요. 그러다 보면 고혈압, 뇌졸중, 심부전 같은 심혈관 질환에 불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넘어지거나 뼈 부러질 위험도 커지고요. 최근에는 근육 감소랑 비만이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치매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치매까지요? 네, 일본 연구를 보니까 근감소성 비만인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경도인지장애 판정 확률이 15%나 높았다고 해요. 와, 15%면 정말 높은데요. 진짜 위험 요인이 복합적이네요. 단순히 그냥 체중계 숫자만 볼 게 아니네요, 정말. 그럼 이렇게 좀 까다로운 노년기 비만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김선영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원칙들이 좀 실마리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그냥 체중 감량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근육을 지키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김 교수님이 강조하는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가 근육을 지키는 체중 관리예요. 근육을 지키는 거요? 네, 살을 빼더라도 근육이 같이 쑥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요. 생선, 달걀, 두부, 살코기 같은 단백질 충분히 드시면서 주 2, 3회 정도는 저항밴드나 가벼운 아령 같은 걸로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아, 운동도 꼭 같이 해야 근육 손실 막고 단백질 섭취도 신경 써야 하고요. 네,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둘째는 건강한 식사 습관 유지입니다. 채소나 통곡물 위주로 균형 잡힌 식단 챙기시고 가급적이면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혈당이나 혈압 같은 대사 지표가 좀 안정되거든요. 일정한 식사 시간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 만들기. 이게 중요해요. 짧고 굵게 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 말고요. 내가 평생 실천할 수 있는 식사 조절, 그리고 꾸준한 신체 활동.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꾸준한 거. 네. 걷기나 수영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시되 본인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하고요. 결국 꾸준함이 답이군요. 네, 나머지 원칙들도 궁금한데요. 넷째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 확보입니다. 이게 외롭거나 우울하면 식욕 조절도 잘 안 되고 활동량도 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가족, 친구, 이웃들하고 교류하면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 다섯째는 의료진과의 정기 상담 및 모니터링이고요. 어르신들은 여러 만성질환을 같이 갖고 계신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체중 변화만 볼 게 아니라 근육량이나 영양 상태, 피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받으면서 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하긴 혼자 관리하기엔 좀 박적한 부분들이 있겠네요. 근데 최근에 GLP-1 유사체 같은 비만 치료 약물들이 좀 주목받잖아요. 노년층에게는 어떤가요, 이런 약들은? 아, 이 약물들이 뇌에 작용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근데 노년층에게는 좀 신중해야 해요. 신중해야 한다고요? 왜죠? 식사량이 너무 확 줄어버리면 근감소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또 메스꺼움이나 구토, 탈수 같은 위장관 부작용에 더 취약하실 수 있어요. 특히 당뇨약을 같이 드시고 계시다면 저혈당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서 이건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부작용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 효과가 좋다고 무조건 쓰기에는 어르신들께는 좀 조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노년기 비만 관리는 그냥 살 빼는 게 아니고 근육을 지키면서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김선현 교수님의 5가지 원칙, 정말 중요한 지침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볼 점은요. 이렇게 신체 활동을 하고 근육을 지키는 게 단순히 병을 예방한다. 이걸 넘어서요. 노년기에도 내가 내 힘으로 생활하고 또 세상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그런 독립성이나 연결성을 지키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체 건강이 우리 정신적인 삶, 또 사회적인 삶과 얼마나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